한안령 때문에 요즘은 조금 주춤하지만 K뷰티는 수많은 스타 기업들을 만들었습니다. 스타일란다, 닥터자르트 등 K뷰티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글로벌 기업에 인수되었는데요. 이상록 회장의 AHC도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은둔의 경영자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이상록 회장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1974년생으로 남대문 시장에서 화장품 소매업으로 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피부관리실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사업으로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카버코리아를 창업한 것은 1999년이지만 이상록 회장이 화장품 업계의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은 2013년 이후의 일입니다. AHC라는 브랜드로 TV 홈쇼핑 사업에 진출하게 된 카버코리아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눈가에만 바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던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르는 개념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충분한 용량과 기능성을 내세워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이 아이크림은 2013년 한 해 동안 150만 개 판매를 기록한 것으로 출발해 2019년 기준 8,500만 개를 판매하며 올해 1억 개 판매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당 판매가를 5,000원으로 잡았을 때 매출액이 10년도 안 되는 사이 5천억을 기록했으니 정말 대박 중의 대박 아이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AHC의 성공은 탁월한 홈쇼핑 광고 전략에도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톱스타들이 홈쇼핑 광고에서 보이는 일은 잘 없었습니다. 이보영을 기용한 광고는 전례 없는 흥행몰이를 가능하게 했고 요즘도 강소라, 오연서, 김혜수 등 최고의 톱스타들은 물론 헐리우드 스타인 앤 해서웨이를 기용하는 등 파격적인 전략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 앤 해서웨이를 기용한 것은 몸값도 몸값이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AHC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델료로 70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AHC의 당시 매출이 1,000억 원이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야말로 최고 경영자의 결단으로 던진 승부수고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 전략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성공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2016년 참가한 알리바바의 광군제에서는 65만 장의 마스크팩 판매를 기록했고 2019년의 티몰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는 새벽 12시와 1시의 수입품 브랜드 거래액 랭킹 5위 안에 드는 등 엄청난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계속되는 성공으로 만족할까 싶었던 이상록 회장은 2016년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자신의 지분을 글로벌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었는데요.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선택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2016년 6월 베인캐피털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은 카버코리아 지분 61%를 인수했습니다. 인수가는 4,300억 원이었고 지난 2010년 LG생활건강이 더 페이스샵을 인수할 때 쏟은 4,667억 원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17년에 한 번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유니레버가 이상록 회장과 사모펀드 등이 소유한 카버코리아 지분을 전무 매입합니다. 매입가는 3조 원가량으로 기존의 35%가량의 지분을 소유했던 이상록 회장은 1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인 유니레버가 카버코리아의 인수를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카버코리아는 전체 매출의 35%를 중국에서 거두고 있었고 매년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니레버는 중국 시장에 뛰어든 지 30년이 넘는 상황이었으나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으로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서 자사의 브랜드가 통하지 않자 제도약의 발판으로 화장품 업계의 다크호스인 카버코리아를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선택은 서로에게 윈윈이 되었습니다. 유니레버는 나날이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고
이상록 전 회장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잘 짚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록 회장은 AHC를 성공시켰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 지분을 매각한 뒤에도 계속 경영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노하우를 배우게 되는데요. 인상적인 부분은 삼성그룹 출신의 표주영 대표를 영입한 것입니다. 베인 캐피털,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경험이 많은 최고 경영자까지 영입하여 글로벌 기업의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버코리아의 매각 후 지난 5년간 이상록 회장은 투자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갑니다. 무엇보다도 5년간 경쟁금지 조항이 있었기에 화장품 사업을 다시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산을 키우는 면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면에서도 그의 행보는 두드러집니다. 하버코리아 매각 후 가장 이름을 날린 것은 건물 투자 행보를 통해서였는데요. 최순실도 살았던 PN폴루스 오피스텔은 20억을 주고 매입해서 현재 가격은 26억이라고 합니다. 논현동 지상 5층짜리 건물을 115억에 매입. 청담동 빌라 건물의 경우 52억에 매입하여 현재는 70억 이상 가치. 신사동 대지 면적 420여 평의 KTC 건물을 전액 현금으로 320억 원 지불하여 매입. 가로수길 맞은편 780억 원 상당의 건물 매입 후 현재 공사 중. 등등 1천억 원대 이상의 부동산 매입으로 경제뉴스에 주기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의 투자 행보는 부동산에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패밀리 오피스인 너브를 설립하여 전방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화 투자 배급사 에이스메이커 무비웍스를 설립해 회장직을 맡고 있고, 디자인 컨설팅 업체 플러스X와 시엔투슬 성진, 영화 특수효과,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모펫, BA 엔터테인먼트, 사람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뉴스를 듣고 지인들과 이야기하며 돈 벌었으니 연예인들이랑 노는 건가라는 한심한 생각을 했던 저와는 다르게 이상록 회장에게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AHC를 운영하며 화장품과 연예인들의 시너지 효과를 경험한 그에게 다음 사업을 준비하며 합작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투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에이스메이커 무비웍스를 통해 이미 악인전, 블랙머니, 사라진 시간 등을 배급하며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영향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것은 물론 경쟁금지가 끝난 뒤에는 패션 벤처기업 PPB 스튜디오스의 인수 등 공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PB 스튜디오스에는 화장품 브랜드 베이지, 콘택트렌즈 브랜드 하파 크리스틴 등이 있는데 앞으로 자체 화장품 브랜드의 성장에 집중해 제2의 AHC로 키워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의미심장한 인수는 하나 더 있습니다. 지분 49%를 보유해 두 대주주로 있는 플러스X의 법인 등기부 변경을 통해 화장품 제조 중개업, 미용기기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수출입 상품 판매업 등을 추가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한 만큼 최고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상록 회장이 운영하는 여러 업체의 경영진으로 최욱진 대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상록 회장의 투자회사인 로그인베스트먼트와 역시 이 회장의 패밀리 오피스인 너브의 대표인 그는 그룹사의 최고 경영자 역할을 맡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너브가 투자한 기업 중에는 마스크 제조업체도 있는데요. 제조업체 시엔투슬 성진은 최근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아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회장의 지분율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으나 최소 수천억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상록 회장의 화려한 복귀가 기대됩니다. 아침에 눈뜨고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버텨내기만 해도 힘든데 연속적으로 창업하는 분들을 보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자기의 전문 분야를 제대로 개척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네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넓히며 꾸준히 도전한 사람들을 보면 오늘 하루의 시간을 참 소중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기운 내시고 힘 얻어가시길 빕니다.